네, 오현진 팀장입니다. 한 번 정도 이제 체크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한번 다뤄보려고 했던 게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예요.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를 다루기에는 지금 시기상은 약간 늦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또 가상화폐 관련주 대부분 빠지고 있고요. 저는 가상화폐 관련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투기성이 짙기 때문에.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한번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그때마다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된 테마가 이렇게 형성이 됐고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두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알아볼 텐데 우선 보시면은 그 페이스북이 가상화폐인 리브라를 빠르면 내년에 공개하겠다. 네라고 밝혔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형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 전 세계 이용자 가입자 수가 20억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수요를 불러 일으키겠죠. 특히 이번에 그 페이스북이 공개하는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리브라입니다, 이름이. 페이스북이 공개하는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연맹업체가 많아요. 뭐 비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터카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팔도 있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걸 비롯한 이제 10개 이상의 중요한 결제 업체, 통신사, 쇼핑몰들이 다 참여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또 페이스북 메신저를 활용해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액수의 리브라를 자유롭게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대중화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가격의 상승이 리브라 때문에만 나타난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한 번에 50bp 금리도 인하해야 된다라는 가능성, 트럼프의 금리나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커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확대가 되고요. 또 G20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내일 이틀로 진행이 되는데 이에 따른 미중 관계 불확실성에 의해서 투자 자산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부분도 가상화폐 가격 강세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보증기관도 없고 중앙은행과 같은 중심 발행기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화폐는 각국의 국가나 정부가 보증하고 중앙은행을 통해서 유통량을 관리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제어를 하잖아요. 근데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상화폐는 현재 몇백 개가 거래 중이고 지금도 늘어납니다.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우려감이 있고 가치 평가가 어려워요. 매우 위험한 자산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좀 명심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 종목씩 볼게요. 먼저 이제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개인 투자분께 좀 익숙한 종목인데 가상화폐 관련주의 거의 뭐 대표 주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가상화폐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업비트 사이트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업비트 운영사가 이제 두나무라는 회사죠. 이 두나무라는 회사가 업비트의 운영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기술투자가 이 두나무의 지분을 7.13%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 하루에 한 4억 원 이상은 매매료로 순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를 엮여서 움직이는 모습들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가상화폐 가격이 최근에 급등하면서 상승하다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정점을 찍고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네, 비덴트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빗썸을 많이 들어가서 시세를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빗썸에서 보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빗썸을 운영하는 BTC 코리아닷컴. 그래서 빗썸을 운영하는 회사는 BTC 코리아닷컴입니다. 그래서 BTC 코리아닷컴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기술 투자랑 뭐 비슷한 모멘텀으로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빗썸 사이트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빗썸 사이트예요. 이따 비트코인 가격 보여드리면서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 종목은 옴니텔입니다. 옴니텔. 옴니텔도 그 마찬가지예요. 비덴트와 같은 이유거든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네, 아까 잠깐 보여줬죠. 빗썸을 운영하는 BTC코리아닷컴의 주요 주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다가 오늘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비덴트와 같은 이슈로 엮여서 움직입니다. 옴니텔. 네, 가상화폐 관련주다.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CI 평가 정보가 있습니다.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S코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 S코인을 운영하고 있어서 네,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역시 시세가 여기서 한번 네, 여기서도 한번 나오고 가상화폐가 하락하면서 좀 매물 나오는 네, 그런 모양새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티너 인베스트 보겠습니다. 에이티너 인베스트. 이 종목도 그 가상화폐 관련주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업비트 있잖아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한 7%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에이티너 인베스트는 이제 다른 가상화폐 관련주보다는 흐름은 조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가상화폐 관련주는 맞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이시언 시스템 볼게요. 제이시언 시스템은 뭐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가상화폐와 직접 연관이 있거나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제이시언 시스템은 이제 그 컴퓨터 부품, 그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가상화폐 채굴이라든지 뭐 암호 해독 과정에 있어서 그 고성능 GPU가 탑재된 그래픽 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여 있어요. 최근에 이제 급등한 다음에 역시 매물이 좀 나오는 모양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리브라 이슈라든지 뭐 달러 약세가 또 다시 된다든지 이러면 가상화폐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가상화폐 관련주가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대표 주자가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 추이를 보면은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을 봤을 때 어때요? 초급등을 보인 이후에 어떻습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렇죠? 요게 지금 보시면은 4월달 초에 가격이 500만 원 정도였어요, 대충. 그렇죠? 근데 1,600만 원까지 뜁니다. 이게 하나, 둘, 3개월 만에 3배가 뛰었어요. 엄청난 거죠. 말 그대로 그냥 급등입니다. 투기성 자산이 다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매물 부담을 안고 있죠. 특히 미국에서 그 파월 의장이 50bp 금리 인하는 굉장히 과하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변동성이 엄청 커요. 여기서 밑꼬리를 많이 달았고 오늘도 밑꼬리를 또 엄청나게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한 140만 원대에서 등락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가격은 좀 과도하다라는 측면이 보여져서 조정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사실은 뭐 다른 가상화폐와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대표격이니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격은 하락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상화폐라는 것은 보증기관도 없고 화폐를 통제하는 기관도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페이스북에 리브라가 나오면은 조금 더 그 정제화된 시스템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가 가지는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리브라가 나왔을 때 얘기고 지금까지 나온 가상화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비트코인 관련주, 그 가상화폐 관련주는 매매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섹터고 그 안에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측면에서 좀 공부 차원에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 말씀드렸고 어떤 모멘텀으로 있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가상화폐 관련된 가격 전망까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